자, 정석 128쪽이에요. 128쪽. 시각에 대한 함수의 순간 변화율입니다. 시각에 대한 함수의 순간 변화율. 자, 예를 들어서 우리 얘를 시간이라고 합시다. 시간이라고 하고 얘를 태경이의 키라고 합시다. 그럼 어떤 사람의 키가 그냥 이렇게 1차 함수로 꾸준히 증가하는 경우는 없겠죠. 그런 경우는 없겠죠. 그쵸? 네, 그러진 않을 거예요. 어떤 사람의 키가 이렇게 가다가 어느 순간 쫙 크는 시기가 있다가 또 뭔가 이렇게 거의 정체되는 시기가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폭발적으로 큰 시기가 과연 있었나 싶기는 한데, 지금 만약에 이게 태어나는 시점이고 이게 현재라고 봅시다. 태어나는 시점이고 현재라고 본다면 두 점을 그냥 선으로 연결하면 평균 변화율이라고 볼 수 있죠. 시간의 변화에 따라서 키가 얼마나 변했냐 이렇게 보면 이거는 그냥 평균 변화율이에요. 근데 매 순간순간마다 어떤 시기는 좀처럼 자라지 않는 시기도 있어요. 조금밖에 안 자라는 시기도 있어요. 그 순간의 접선의 기울기겠죠. 변화율이니까, 순간 변화율이니까. 그러다가 뭔가 좀 키가 쭉쭉쭉쭉쭉 크는 것 같은 거야. 그러다가는 어느 순간은 진짜 많이 크는 거야. 접선의 기울기가 굉장히 가파르게 증가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다시 또 이게 뭔가 키 크는 게 조금 이렇게 예전만큼 많이 크지는 않는 경우도 생기다가 지금은 그냥 거의 유지하고 있는 정도다가 내가 나이가 더 들면 이제 심지어 키가 조금씩 줄어들 수도 있겠죠. 나이가 들면은 그쵸, 키가 약간 작아진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여기서 살짝 또 내려갈 수, 감소함수로 바뀔 수도 있는 거예요. 제목이 뭐예요? 시각에 대한 함수의 순간 변화율. 순간 변화율이란 말이 뭡니까? 접선의 기울기예요. 접선의 기울기. 또 미분 계수이기도 합니다. 매 순간순간의 그쵸? 접선의 기울기. 매 순간순간의 순간 변화율. 그럼 미분 계수가 되겠죠. 다 미분하고 관련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키가 바뀐다는 건 기본적으로 시간이 변했기 때문에 키가 바뀌는 겁니다. 길이가 변한다. 시간이 변했기 때문에 길이가 바뀌는 거예요. 면적, 넓이가 변했다. 시간이 바뀌었으니까 넓이가 변하는 거고, 부피가 변했다. 시간이 바뀌었으니까 부피가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길이가 됐든 넓이가 됐든 부피가 됐든 일단 t에 관한 함수를 빨리 나타내야 돼요. t에 관한 함수로 우선 t에 관한 함수로 나타내야 돼요. t에 관한 함수로. 그리고 난 다음에 그 길이를, 예를 들어 길이다 그럼 L이죠. 그 다음에 높이다 그럼 H겠죠. 넓이다 그럼 S겠죠. 부피다 그러면 V겠죠. 이걸 일단은 t에 관한 함수로 표현을 하는 거야. t에 관한 함수로.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녀석을 t에 대해서 미분을 하는 거야. dl, dt. t에 대해서 미분을 하는 거야. dh, dt. t에 관해서 미분을 하는 거야. ds, dt.
dvdt 이렇게 먼저 t에 관해서 표현한 다음에 그리고 난 다음에 t로 미분을 하는 거야. 그럼 얘가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dldt라고 하는 것이 시각에 대한 길이의 순간 변화율,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dhdt면요, 시각에 대한 높이의 순간 변화율. dsdt는요, 시각에 대한 넓이의 순간 변화율. dvdt면요, 시각에 대한 부피의 순간 변화율. 그러니까 항상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뭐다? 그것이 길이건 높이건 넓이건 부피건 간에 일단 t에 관한 함수로 표현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것을 t로 미분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바로 시각에 대한 순간 변화율이 되는 거예요. 시각에 대한 순간 변화율이니까 당연히 t로 미분을 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런데 실제 문제에 출제될 때 보면 너무나 뻔해서 이 시각에 대한이라는 말은 생략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생략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 다음 심지어 어떤 경우에는 이 순간이라는 말도 생략될 때가 많습니다. 그냥 길이의 변화율 이렇게 나타내면 시각에 대한 길이의 순간 변화율이라고 빨리 알아채야 돼요. 예, 특별한 언급 없이 그냥 길이의 변화율 이렇게 얘기하면 시각에 대한 길이의 순간 변화율이다. 생략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알겠죠? 오, 여기도 마찬가지. 이 순간이라는 말을 생략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자, 8-4번을 봅시다. 대한민국에 출판되는 모든 수학 문제집에 다 출제되는 문제. 키가 180cm인 사람이 4m 높이의 가로등의 바로 밑에 있습니다. 여기 가로등이 이렇게 빛이 비춰지고 있어요. 가로등의 높이는 4m야. 그런데 어떤 사람이 가로등 바로 밑에 있어요. 그쵸? 가로등 바로 밑에 있습니다. 키가 무려 1m 80이나 돼. 와, 엄청 큰데? 네. 자, 근데요, 항상 이런 류의 문제를 할 때는 단위를 통일해 주는 게 좋겠죠. 1.8m로 고치는 게 좋겠죠. 180cm보다는 1.8m입니다. 자, 칠판 보세요. 가로등이 있고 그 가로등 바로 밑에 물체가 있으면 그림자는 그냥 발 밑에 생기는 거기 때문에 사실상 안 보인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불빛이 정확하게 머리통 위에 있으면, 그렇죠? 지금 현재는 그림자가 그냥 여기 생기는 거, 발 밑에. 그러니까 실제로는 눈에 잘 안 보이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이 오른쪽으로 이동을 해볼 겁니다. 얼만큼 움직이느냐? 1분에 88m 속도로 움직인대요. (1분에 88m) 속도로 움직인다고 했습니다. 그럼 항상 기준은 t분 후예요. t분 후. t분을 걸어갔습니다. 그럼 얼만큼 걸어갔느냐? 1분에 88m라고 그랬으니까 88t만큼 움직였겠죠. 여기는 이제 기준선이니까 0이라고 놓을게요. 그쵸? 88t만큼 움직였어요. 그럼 그림자는 어떻게 되느냐? 빛이 사람을 이렇게 비추면서 이렇게 오니까 그림자는 이만큼 생기는 거죠. 그림자가 이렇게 생기는 겁니다. 그럼 우리 그림자의 길이는 얼마라고 할까?
그림자의 길이는 L이라고 합시다. 그림자의 길이는 L. 그림자의 길이는 L이라고 합니다. 오.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가 1.8이고 요 길이는 L이고 근데 여러분 이거 가만 보니까 이 직각삼각형에 대해서 직각삼각형이 되니까 닮음삼각형이 돼버리는 거죠. 여기가 4m고 여기가 1.8m란 말이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는 L이고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는 얼마가 되느냐? L 플러스 88T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례식을 4대 1.8은 그쵸? 이것 대 이거는 이것 대 이거가 돼야 되겠죠. L 플러스 88T 대 L 이렇게 얘기해야 되겠네요. 닮음삼각형이니까 4L은 1.8L 플러스 1.8 곱하기 88T. 요거 1.8하고 88하고 계산하지 마요. 요거 넘기면 얼마가 돼요? 2.2L은 1.8 곱하기 88T. 자, 앞에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뭐 길이에 무슨 변화를 뭐 하여튼 하려면 어찌됐든 L 또는 H 또는 S 또는 V 이런 녀석들을 전부 T에 관한 함수로 표현하라고 그랬죠. 여기서 지금 길이죠, L. 그 L을 T에 관한 함수로 표현하기 위해서 2.2로 나눌 거야. 좌변, 우변에다 똑같이 10을 곱합시다. 22, 그럼 18. 그리고 22로 나눠버리면 그럼 어떻게 돼요? 여기가 얼마가 돼요? 4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L은 18 곱하기 4가 되니까 4, 8에 32, 72T가 되는 겁니다. 오야, L은 72T가 됐어요. 아, 이렇게 됐구나. 1번. 자, 요 그림은요, 나올 수 있는 문제의 형태가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딱 두 가지. 1번, 2번. 1번. 이 사람의 머리끝의 그림자의 속도예요. 이 사람의 머리끝 그림자의 속도입니다. 칠판 봐라. 우리가 맨 처음에 이 사람이 여기 서 있었어요. 그럼 이 머리끝의 그림자는 어디가 있습니까? 이 머리끝의 그림자는 발밑에 와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출발선이야. 여기가 출발. 이 사람이 걸어가면 걸어갈수록 그림자가 점점 생기죠. 그림자가 생기다가 T분이 흐르면 그림자의 머리끝은 처음엔 발끝에 있었는데 이 여기에 있던 애가 어디까지 가 있냐? 머리끝 그림자는 여기가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출발해서 여기까지 움직였다는 얘기야. 그러면 그림자의 머리끝 속도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시간이 얼마나 흘렀어요? T분이 흘렀어요. 시간이 T분이 흘렀어요. 그동안에 얼만큼 움직였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움직였죠. 그림자의 머리끝은요. 88T 플러스 72T가 되는 겁니다. 160T.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얘하고 약분하게 되면 160m per 분이 되는 거죠. 여기서는 단위가 분이에요, 분. 두 번째 문제. 물어볼 수 있는 두 번째 문제. 이 그림자에 드디어 나왔네요. 이 그림자의 길이의 순간 변화율을 구하시오. 그림자 길이의 순간 변화율이에요. 자, 생략된 말이 뭐예요? 시각에 대한이 생략됐죠? 빨간색으로 밑줄 칩니다. 어찌됐든 저찌됐든 순간 변화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순간 변화율에 대한 이야기니까 미분을 하란 얘기겠죠? 그림자 길이가 L이잖아요. 그림자 길이가 L이잖아요. 그럼 L의 순간 변화율이니까 뭘 구하란 얘기야? DL, DT를 구하란 얘기예요. DL, DT. 근데 L이 얼마래?
L이 72T래. 여기 나와 있죠? L이 72T래. 그럼 이거를 미분을 하게 되면 dLdt는 얼마가 되는 거예요? 72가 되는 거죠. 끝. 단위는 역시 미터 퍼 분이 되는 겁니다. 아, 요렇게 되는구나. 요렇게 되는구나. 그래서 요 문제가 출제된다면 물어볼 수 있는 건 딱 두 가지 종류다. 그림자의 머리끝 속도. 그림자의 머리끝 속도라고 하는 것은 총 소요 시간 동안에 그림자의 머리끝이 어디에서 어디까지 갔냐. 그쵸? 위치가 어떻게 변했느냐. 속도니까 위치가 0에서부터 88t 플러스 72t니까 160t까지 변했다는 얘기예요. 그쵸? 요렇게 해서 문제 풀어주면 되겠습니다. 다음. 이제 8장의 마지막 문제예요. 8장의 마지막 문제. 문제를 잘 읽어야 돼요. 반지름의 길이가 매 초 2mm의 비율로 증가하는 공이 있다. 8-5번. 반지름이 1초에 2mm씩 증가한대요. 단 처음 반지름 공의 길이는 0cm다. 처음에는 반지름이 제로예요. 단위가 지금 하나는 밀리미터고 하나는 센티미터인데 1번. 그렇다면 반지름의 길이가 10cm가 됐을 때 건널비의 순간 변화율을 구하라. 2번. 반지름의 길이가 10cm가 됐을 때 부피의 순간 변화율을 구하라. 지금 우리가 보니까 반지름이 1번, 2번 공통점이죠. 10cm가 되었을 때 단위 통일해야 되겠다. 센티미터로 통일합시다. 센티미터로. 1초에 2mm씩 증가한다 그랬죠? 1초에 0.2cm씩 증가한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리고 처음에는 0이에요. 그럼 결국 여기서 얻어낼 수 있는 건 뭐냐? t초 후에 공의 반지름은 얼마가 되느냐? R은 t초 후 반지름 R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냐? 0.2t가 되는 거죠. 그쵸? 0.2t. 1초에 0.2cm씩 증가하니까 0.2t가 돼요. 1번. 반지름이 10cm가 되었을 때의 뭘 구하라? 건널비의 순간 변화율을 구하시오. 건널비의 순간 변화율을 물어봤습니다. 이것도 시각에 대한 생략돼 있죠, 지금? 그러면 먼저 뭐부터 구해야 돼요? 건널비부터 구해야 돼요. 건널비부터. S. 이 S를 누구에 관한 식으로 바꿔야 돼? T에 관한 식으로 바꿔야 돼. 자, 우리 공이라는 게 9잖아요, 9. 4파이 R 제곱이지 않습니까? 4파이 R 제곱. 근데 R이 누구라고요? 0.2라고요. 0.2니까 제곱하게 되면 0.04T 제곱. 4, 4, 16이죠?
0.16 파이 t 제곱 이렇게 됐습니다. 그럼 이 건널비의 순간 변화율은 어떻게 구해야 되느냐? ds dt죠. ds dt. 미분해야 되겠네요. 와우. 0.32 파이 t가 되겠죠. 그런데 언제? 반지름의 길이가 10cm가 되었을 때. 아, t초 반지름이 0.2t인데 이 0.2t가 10cm가 되었을 때는 언제냐? 그때 그 t는 얼마냐? 생각을 해봐요. 10초가 지나면 2cm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50초가 지나면 10cm가 되는 거겠죠. 아, 이 말은 50초 후에. 그럼 이렇게 미분을 다 해놓은 다음에 미분계수를 구하는 거. 언제? t가 50일 때의 미분계수를 구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거 쓸 때는 어떻게 쓰냐면 보통 이렇게 써요. ds dt 해놓고선 t에다가 50을 넣었다. 이런 식으로 씁니다. 표현을 할 때. 이거 가우스는 아니에요. 네, 이렇게 써요. 그러면 0.32 파이 곱하기 50 이렇게 들어오죠. 50이라고 써도 되고요. 이거 그냥 계산을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2분의 100. 그러면은 32 곱하기 100. 그러면 0.32 곱하기 100이면 32죠? 16파이. 이렇게 쓰면 계산도 쉽게 나오겠네. 끝. 근데 이제 단위는 뭐라고 쓰면 될까요? 단위. 넓이니까 제곱 센티미터 퍼 초 이렇게 쓰면 되겠죠. 넓이의 변화율이니까. 다음 2번 부피의 순간 변화율 물어봅시다. 부피의 순간 변화율. 똑같이 50초 후에 보는 거예요. 자, 이 문제를 공부를 안 한 애들은 어떤 식으로 하냐? 그냥 50초일 때의 건널비를 구하는 애들이 가끔 있어요. 50초일 때 건널비, 50초일 때 부피가 아니에요. 그때 변화율이 얼마나 되느냐지. 잘못하는 애들 많이 있어요. 부피의 순간 변화. 그러니까 이 50초는 제일 마지막에 대입해 주는 거예요. 미분까지 다 하고 나서. 자, 부피 V는 3분의 4 파이 R 3승이 되겠죠? 3분의 4 파이에다가 R이라고 하는 게 0.2t니까 그걸 3승을 하면 0.008 t 3승이 되겠죠?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자, 그럼 dv dt는 얼마가 됩니까? dv dt는 미분하면 여기 있는 3이 뾰로롱 4파이 0.008t가 되겠죠? 그럼 4, 8에 32니까 0.032 파이 t 제곱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이해됐나요? 오케이. 이제 미분까지 다 했으면 이제는 50을 대입할 차례가 되겠죠? dv dt에다가 t에다가 50을 집어넣는 거예요. 0.032 파이 곱하기 50의 제곱이에요. 50의 제곱. 2500? 그거보다는 손계산하기 위해서 50이라고 하는 것을 아까처럼 2분의 100이라고 보는 거예요. 4분의 만이 되겠죠. 2분의 100을 제곱하게 되면. 오야. 4, 8에 30이니까 0.008 다시 0.008에다가 만을 곱해요. 1000을 곱하면은 8이었겠죠? 80파이가 되는 겁니다. 세제곱 센티미터 부피니까 퍼 초 이렇게 나타내면 되겠네요. 80파이의 세제곱 센티미터 퍼 초. 이해됐습니까? 이렇게 되면은 이제 시각에 대한 순간 변화율까지 다 했다. 자, 주의할 점. 요거는 이제 내신에 잘 나오죠. 내신에 꼭 나오죠.
항상 제일 먼저 할 일은 뭐다? 그 문제를 잘 봐요. 길이에 대해서 물어보건, 넓이에 대해서 물어보건, 높이에 대해서 물어보건, 부피에 대해서 물어보건, 일단 t에 대한 함수로 먼저 만들어. 어떻게든지 t에 대한 함수로 만들고 미분을 해. 그리고 난 다음에 거기에 맞는 시각 t를 갖다가 대입을 하면 끝난다. 이해됐습니까? 여기까지 합시다.